일본인이 또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일본인이 간첩 혐의로 계속 체포되는 것에 대해 일본 사회는 평범한 시민을 체포한다,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일본인들은 정말 간첩이 많다, 일본의 간첩 행위는 정말 심각하다 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독 중국에서 일본인들이 간첩 혐의로 계속 체포되고 최대 15년형의 징역까지 선고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6일 중국에서 스파이 탐지를 담당하는 정보기관의 국가안보관리들이 50대 일본인 남성을 구금시켰습니다. 이 일본인은 아스텔라스 제약의 회사원으로 알려졌는데 회사도 우리 직원 맞다고 확인해 주었습니다. 회사는 직원의 직함과 역할, 나이와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라며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알려지기로는 지난 목요일에 전격 구금이 되었으며 간첩방지법에 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일본 대사관을 통해 관련 당사자와 연락을 취하려고 하지만 중국 정부로부터 아무런 소식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4년 중국에서 간첩방지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2월까지 최소 16명의 일본인이 체포 구금되었습니다. 이번 50대 아스텔라스 제약 회사원까지 포함하면 17명이 되었습니다. 간첩 행위로 체포되는 일본인들을 보면 충분히 간첩으로 의심받을 만한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22일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스즈키 에이지는 2016년에 전격 체포된 인물입니다. 중국 내 보고서에 따르면 스즈키 에이지는 중국을 방문했을 때에 도쿄를 본사로 둔 중국-일본 청소년 교류협회의 회장 직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중국의 우호적인 협회의 회장직을 만들어 중국에 들어와서는 많이 수상한 간첩 행위에 집중했다고 확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중국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된 일본인 중에 최고 형량은 15년형입니다. 징역형이 5년부터 15년형이라는 것은 혐의와 증거가 명백하기 때문입니다. 2019년 5월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50대 일본인 남성은 중국 내 온천 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입국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전역을 다니면서 국가시설을 사진을 찍는 등 중국 내 기밀 정보를 빼돌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관방장관은 내용을 파악해보겠다,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다 라고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강력하게 부인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만한 스파이 행위가 있었다고 알려졌습니다. 가장 많은 간첩 행위가 국가 기밀을 빼내가는 혐의와 군사시설 주변을 상세히 사진을 찍는 혐의입니다. 2015년 5월에도 일본인 남성 2명이 체포되었는데 이들은 입국하자마자 랴오닝성 북중 접경지역과 저장성 군사기지를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조사 과정에서 사진 촬영은 일본 공안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았다. 그러나 실제 중국 정부를 위협하는 구체적인 활동은 시도도 하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들은 일본 공안국뿐 아니라 일본 대사관 내 군무관과 일본 정부의 외무성 관계자들과도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인이 간첩 혐의로 체포되는 것 외에 일본 대사관 내 군무관도 추방이 된 적이 있습니다. 중국 내 일본 대사관의 군무관은 대부분 중국 군사 정보 수집에 집중하는 것으로 이미 다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1996년에는 일본 대사관의 군무관이 추방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사 기밀을 훔쳤다는 혐의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한 명의 미국인과 휴가를 떠난 것처럼 하이난성을 방문해서 입항되어 있던 중국의 신형 해군 잠수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다가 중국 보안기관에 적발된 것입니다. 즉각 두 사람으로부터 군사 기밀이 담긴 사진과 비디오 테이프를 압수했고 즉각 추방이 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일본 대사관의 무관이 닝보의 군사 제한 구역으로 무단 침입하다가 경비를 서던 해군 장교에게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카메라를 들고 조금씩 가까이 접근하다가 결국 군사 제한 구역까지 들어가면서 발각이 된 것입니다. 이 무관도 중국 정부의 요청에 따라 강제로 추방되었습니다. 중국 정부가 파악하고 있는 일본의 스파이 활동과 조직은 체계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중국 전문가를 양성한다면서 매년 몇 명씩 중국에서 일을 하거나 공부하도록 파견하고 있고 중국어를 공부한 후에는 베이징 등의 도시와 지역에 파견되어 정보 수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특히 일본 내에는 중국의 우호적인 각종 협회와 기관 등의 조직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많은 조직이 중국 내 정보 수집 활동을 위한 외무성의 위장기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토추 상사 등 중국 내 일본 기업 사무소와 중국 업무를 담당하는 일본인 직원들의 상당수가 비즈니스 활동을 빙자해서 중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파악하는 이런 간첩 행위에 적극적인 비즈니스맨은 약 150명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중국 보안 당국에 체포된 일본인들을 보면 비즈니스맨뿐 아니라 대학 교수까지 직업이 다양합니다. 이들이 대부분 자신의 직장이나 업무에만 집중하지 않고 멀리 가서 사진을 찍거나 수상한 서류를 주고받다가 적발된 경우들입니다. 2015년 9월 중국은 간첩 혐의로 일본인 2명을 체포했습니다. 그중 한 명은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55세 남성으로 저장성에 구금되었습니다. 다른 한 명은 건설회사에서 일하던 51세 남성으로 랴오닝성에 구금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군사시설 근처에서 불법 활동을 벌이고 일본을 위해 민감한 정보를 수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도 직장을 떠나서 군사시설 근처에서 사진과 동영상을 장기간 찍다가 체포된 경우입니다. 2019년 10월 중국은 일본인 교수를 스파이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그는 홋카이도 대학의 교수로 일본 방위성과 외무성 산하 국립국방연구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중국 법률 위반 혐의로 베이징에 구금되었습니다. 이 교수도 외무성의 지시에 따라 중국의 군사 정보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전송하는 일에 몰래 집중하다가 체포된 것입니다. 중국 정부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비즈니스 활동을 하면서 만난 중국인들이 간첩 행위의 공범이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외무성도 일본인 비즈니스맨과 접촉하고 있는 중국인 정부 관리, 기업 간부, 언론인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포섭이 집요하기 때문에 중국 지식인들까지 간첩 행위의 공범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6년 6월 국가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중국 사회과학원 총서기인 천우이가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천우이는 중국의 대일 외교 정책에 대한 국가기밀을 일본 외교관에게 판매를 하다가 체포되었습니다. 당시 사회과학원의 공국정책연구센터의 부소장인 루젠화도 간첩 혐의로 체포되면서 지식인들의 간첩 행위로 중국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과 일본의 간첩 공방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민간인 활동이라고 하면서도 의심스러운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중국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중국 정부의 발표뿐이고 적법한 절차나 변호사의 접견이 전혀 없다며 강압에 의한 진술이라고 비난합니다. 일본 정부는 무조건 석방하라고 주장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본의 이런 요구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일본 정부가 중국 내에서 기밀을 수집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공위성이 정보를 수집하는 상황에 많은 일본인들이 카메라를 들고 군사시설을 계속 돌아다니고 사진을 찍어대는 것이 이해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일본이 하는 짓이 이해되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웃고 넘어갑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